1회차는 지난주에 했던 거고요. 2회차는 이제 오늘 할 거. 오늘 풀 거. 자, 3회차는 이제 너희가 할 것.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 모의고사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수요일 전에 3회차 더 풀어보라고 3회차까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3회차는 그 답은 뒤에 있거든요. 답은 뒤에 있는데 3회차 문제들 중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는 풀이를 찍어가지고 올려줄게요. 그 모의고사 전에 올려줄 테니까 혹시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좀 참고해서 하시고, 그래서 오늘의 스케줄은 1회차 풀이하고 그 다음에 2회차 여기서 풀고 풀이하고 거기까지가 오늘 할 일이고, 그 다음에 3회차를 풀고 그 다음에 그 모의고사 전날까지 마무리를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새로 나갈 교재가 나왔는데, 저 교재는 확통 교재는 일단 앞에는 수특인데 작년 수특입니다. 22년도 수특. 22년도 수특이 뭐 그 이론 설명 부분은 없고 그냥 문제만 쭉 넣었어요. 문제만 쭉 넣어서 한 주에 한과 정도씩, 한 강 정도씩 이렇게 풀 거고, 그 다음에 뒤쪽에는 추가적으로 추가 문제를 좀 더 넣어놨습니다. 추가 문제들은 내가 어떻게 활용할지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일주일에 많이도 안 바래 수특 한 강, 수특 한 강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렇게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수특 한 강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한 해 풀고, 네,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확통해서 웬만한 점수는 딸 수 있는데, 그거마저 이제 안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네, 많은 여러분 다른 과목 공부해야 되고 하는 거 아니까 많이는 안 바라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치? 수특 한 강 다 해봤자 20몇 문제? 이 정도인데 일주일 동안, 그지? 그리고 모의고사 한 판 풀어봐야 8문제, 그지? 그것도 안 하고서 내가 좋은 점수를 바라면 안 되지. 그 정도는 해주자. 자, 우선 1회 문제를 볼게요. 1회 문제 중에서 3점짜리들은 넘어가고요. 27번과 28번 그리고 30번, 요즘 문제 배열이 약간 이상한데 27번, 8번, 30번 요렇게가 이제 4점짜리인데요. 요 세 문제가 다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요 세 문제를 좀 풀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1회차의 27번입니다. 1회차 27번. 자, 앞면에 1, 2, 3, 4, 5가 적혀 있고 뒷면에는 앞면에 적힌 숫자와의 합이 10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가 적혀 있는 5장의 카드가 주머니에 들어있다. 일단 눈에 보여야지 편하니까. 어이구, 어서와. 자, 요렇게 카드를 5장. 5장의 카드가 있어요. 5장의 카드가 있는데, 근데 이 카드가 하나는 1 이렇게 돼가지고, 자, 앞장에 1이 적혀있는 카드는 뒷장에는 9가 적혀있겠지? 뒷장에는 9가 적혀있을 거고, 앞장에 2가 적혀있는 카드는 뒷장에 8이 적혀있을 거고, 3 적혀있는 카드는 7이 적혀있을 거고, 저기 프린터 하나씩 갖고 가. 자, 4가 적혀있는 카드는 6, 5가 적혀있는 카드는 5가 적혀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서 이제 요령이 있지만, 여기 있는 5하고 5를 같은 거다라고 판단하면 오히려 생각하기가 더 어렵지, 그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OA, OB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세 자연수의 세 장을 뽑아가지고 딱 내려놨는데, 그 세 자연수의 곱이 10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좀 찾아볼게요. 어차피 지금 조건부 확률이기 때문에 뭐 전체 경우의 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곱이 10이 되는 경우의 수 분의 곱이 4의 배수이면서 10의 배수인 경우의 수, 요거를 써주면 되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보다는 10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와 10의 배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 요것만 찾으면 이제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럼 10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부터 생각을 해보면, 10의 배수는요, 일단 앞뒤는 생각하지 말고 카드를 고르는 것만 생각해봐. 자, 이 5장의 카드 중에 10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어서와, 무조건 어떤 카드는 들어가야 돼요? 이 카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그죠? 요 카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얘 중에서 어떻게 들어가줘야 돼? 얘 중에서 짝수 카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카드가 이 카드는 앞뒤가 모두 홀수고요. 얘는 모두 홀수 카드고요. 얘는 짝수 카드고요. 얘는 홀수 카드, 얘는 짝수 카드잖아. 그지? 그랬을 때 10의 배수가 되려면 짝수 카드가 한 장이라도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홀이 들어가는 경우만 어떻게 하면 돼? 제외시키면 되는 거죠. 그죠? 제외시키면 되는 거. 그러면 그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5카드 선택했다고 하고 이 4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홀이 뽑히는 경우만 빼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4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뽑는데 홀 카드 2장이 뽑히는 경우만 제외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한 가지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몇 가지죠? 5가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카드를 고르는 경우만 따졌을 때 5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카드가 골라졌어. 예를 들어 요 카드랑 요 카드가 골라졌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이 카드를 이제 내려놔야 되잖아. 앞면이냐 뒷면이냐 이걸 결정해 줘야 되죠. 그죠? 그런데 어차피 홀 카드든 짝 카드든 5가 써 있는 카드든 지금 앞뒷면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1 놔도 되고 9 놔도 되고 2 놔도 되고 8 놔도 되고 다 상관없단 말이죠. 그러면 경우의 수를 지금 세는 중이니까 여기다가 자, 요 카드도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그럼 2의 세제곱까지를 곱해버리면 되죠. 그럼 몇 가지인가요? 40가지가 10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다. 그치? 3장을 내려놨을 때 10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40가지. 자, 그러면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답의 분모라고 생각하면 되죠. 분모. 지금 조건부 확률이니까요. 그럼 분자에는 뭐냐면 그게 만족되면서 10의 배수가 만족되면서 4의 배수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10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4의 배수인 요런 경우의 수를 이제 찾아가지고 분자에 올려주면 되는데, 그지? 4의 배수가 되려면 어때야 돼요? 일단 뭐 이건 무조건 뽑혀야 되고요. 그죠? 4의 배수가 되려면 경우를 조금 나눠야 되겠죠. 어떻게 나눌 거냐면, 자, 첫 번째 케이스는 5카드가 뽑힌 상태에서 5카드랑 짝 카드가 2장이 뽑혔다. 짝 카드 이렇게 카드가 뽑혔다. 그러면 5카드하고 짝 카드면은 카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이거 뭐 빼고 넣고 할 게 있나? 없죠? 5카드랑 짝 카드가 2장이 골라져야 된다는 거는 무조건 요 카드랑 요 카드가 골라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카드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이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그죠? 대신에 자, 짝 카드 5카드가 선택이 됐을 때는 이 짝 카드가 2가 보이든 8이 보이든 상관이 없죠. 그죠? 얘도 4가 보이든 6이 보이든 상관이 없어. 뭐가 보이든 어쨌든 여기서 짝수 하나니까 2 하나는 나올 거고 적어도 여기서도 2 하나 무조건 나올 거니까 5 하나 합치면 무조건 만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거 합쳐서 생각하면 20의 배수를 만드는 거잖아요. 20의 배수를 만드는 거니까 이 두 개랑 5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짝 카드라고 하는 것은 2가 보이든 8이 보이든 무조건 2는 하나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카드를 고르는 방법은 한 가지지만 앞면 뒷면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모든 카드마다 다 앞뒤가 다 괜찮아. 그래서 8가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5카드에다가 짝 카드 하나랑 홀 카드 하나가 들어가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요때는요. 일단 카드를 고르는 것 자체가 경우의 수가 갈리죠. 짝 카드가 2종류 있으니까 2종류 중에 한 종류를 골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짝 카드를 선택하는 경우가 2가지. 또 홀 카드도 2종류 있으니까 홀 카드를 선택하는 경우도 2가지. 그치? 그래서 카드를 선택하는 경우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홀 카드, 짝 카드, 홀 카드, 5카드. 자, 이렇게 선택이 됐다고 생각해 봐. 그럼 이때도 앞뒤가 상관이 없나? 이때는 상관이 있습니다. 누구만?
짝카드만. 지금 여러분 짝카드의 특징을 보면요. 이 짝카드 중에 얘는 2를 하나 가졌죠. 근데 얘는 2를 몇 개 가졌죠? 3개 가졌죠. 근데 이 짝카드도 봐봐. 얘는 2를 2개 가졌고 얘는 2를 하나 가졌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처럼 짝카드가 한 장밖에 없는 상태라면 이 짝카드가 2나 6이 보이게 놓이면 되나? 안 되지. 무조건 2가 2개 이상 보이는 애가 나와줘야 되니까 반드시 8 또는 4가 보이는 면이 놓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카드를 앞뒤를 결정할 때 이 짝카드에 대해서는 경우의 수가 2가지가 아니라 1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짝카드 중에 얘는 무조건 8, 얘는 무조건 4가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짝카드가 무조건 이렇게 1가지 숫자로 결정이 돼야 되고 홀카드랑 오카드는 상관이 있나 없나? 요건 상관없죠. 그죠? 홀카드는 뭐든 상관없고 오도 둘 다 양면 다 5니까. 그래서 걔네들은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게 8가지 경우고 얘도 8가지, 얘는 16가지인가요? 더하면 얼마죠? 24가지인가? 이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40분의 24 해가지고 5분의 3,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27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28번은 우리가 풀기 전에 이 생각을 먼저 해보자. 자, 28번에서는 NCR, 조합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조합을 우리가 N과 R에 대한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죠? 정의, 조합의 정의를 나타내는 식이 뭐더라? 일단 밑에다가 R 팩토리얼을 넣죠. 그죠? 그리고 분자에는 뭐예요? N, P, R 이렇게 쓰지. 그치? 자, 근데 또 저 NPR 자체는 어떻게 바뀌죠? 이 NPR은 이것도 분수로 쓰잖아요. NPR은 N 팩토리얼 나누기 분모는 뭐야? N-R 팩토리얼. 이것이 이제 요 NPR을 나타내는 값이고 거기다가 뒤에 그러면은 R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붙여주면 요게 이제 NCR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근데 물론 저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자, 밑에다가 R 팩토리얼 똑같이 붙여주고요. 분자를 그냥 NPR 자체를 우리가 곱하는 모양 그대로 써보면 뭐부터 곱하는 거야? N 곱하고 그 다음에 N-1 하고 땡땡땡땡해서 어디까지 곱하는 거더라? N-R까지 곱하나? 예를 들어 여러분 OP3이다. 그러면은 OP3 하면 이걸 헷갈리겠다. 6P3이다. 6P3 하면 6, 5, 4에서 멈추죠. 그죠? 이 4라는 숫자는 6에서 3을 뺀 다음에 어떻게 한 거? 1을 더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NPR이면은 N부터 시작해가지고 N-R 플러스 1에서 멈춰주면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조합을 나타낼 수 있는 모양이 요 모양도 있고 요 모양도 있는데 이 문제는 풀기가 요 놈으로 푸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 요걸로 푸는 게. 우리는 이따가 필요할 때 조합을 표현해야 될 때 요 모양으로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내용은 뭐 이렇게 돼 있어. 20장의 카드가 있는데 빨간 거가 10개, 노란 거가 10개, 각각 1부터 10까지가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0장의 카드 중에서 K장의 카드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요거고, 그 다음에 20장의 카드에 적힌 숫자가 같은 경우는 2장의 카드에 적힌 숫자 같은 경우는 10가지고 나머지 K-2장에는 모두 서로 다른 숫자가 적혀 있는 경우의 수는 뭐다? 그러니까 봐봐,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숫자가 쫙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여기는 뭐 빨간 카드, 여기는 빨간 카드, 여기는 뭐 노란 카드 해가지고 빨간 카드에 1, 2 땡땡땡 해가지고 10까지 있고 노란 카드도 1, 2 땡땡땡 해가지고 10까지 있고 이렇게 20장의 카드잖아요. 그 20장의 카드 중에서 두 장은 같은 숫자가 적힌 애들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9, 10 중에서 한 쌍을 뽑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한 쌍을 뽑아줘야 되겠지. 그걸 뽑는 방법은 당연히 1부터 10까지 중에서 하나 뽑는 거니까 10가지인 거지. 그죠? 그게 10가지고요. 자, 그럼 나머지 K-2장의 카드를 더 뽑을 건데 이 카드들은 모두 서로 다른 숫자가 적혀 있어야 돼요. 그럼 일단 색깔은 고르지 말고 숫자를 골라. 지금 남은 숫자가 몇 가지죠? 하나는 선택을 했으니까 남아있는 숫자는 9가지란 말이죠. 그 9가지 중에서 K-2개의 숫자를 골라요. 겹치지 않게 골라야 되겠지?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가 뭐 숫자를 뭐 1, 3, 5, 7 이렇게 뽑았어. 그럼 이제 뭘 결정해 줘야 돼? 1이 빨강이냐 노랑이냐, 그죠? 또 3이 빨강이냐 노랑이냐 이렇게 정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뽑은 다음에 자, 그 뽑힌 K-2개의 숫자들에 대해서 색깔을 정해주는 게 2의 K-2제곱까지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가 자리에 들어갈 식은 이렇게 돼요. 9C K-2. 자, 그 다음에 색깔 정하는 거 2분의 K-2제곱. 그죠? 요게 가에 들어갈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문제에서 딱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 PK는 이렇게 생긴 거래요. PK가 이렇게 생긴 건데 자, 그 밑에 줄에 PM 플러스 1하고 PM하고 같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 요 자리가 그러면은 PM 플러스 1이 들어가는 자리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요 PM 플러스 1과 PM이 같다. 요 부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자, 요게 지금 요게 뭘 나타내는 식이냐면 요게 PK를 나타내는 식이죠. 그럼 요 식에다가 K 자리에 M 플러스 1 넣은 거랑 K 자리에 M 넣은 거 요렇게 두 가지가 지금 좌우변에 있어야 돼. 그러면 자, 좌변부터 써보면 자, 여기다가 K 자리에 M 플러스 1 집어넣은 거니까 20C M 플러스 1분의 자, 분자는 10 곱하기 가가 요거죠, 그죠? 자, 여기다가 M 플러스 1 넣을 거야. K 자리에 M 플러스 1이니까 9C M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K 아니지 M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오른쪽은 더 쉬워요. 오른쪽은 그냥 PM이잖아, PM. 그럼 K를 그냥 뭘로만 바꾸면 돼? M으로만 싹 바꿔주면 돼요. 그럼 20cm 10 곱하기 9cm-2 곱하기 2의 m-2제곱.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살짝 정리하면 이제 나를 찾을 수 있죠. 잘 봐봐. 지금 저쪽에 써놓은 거랑 이쪽에 써놓은 걸 비교해보면 거의 똑같은데 요런 거 지금 지운 거예요. 요거 양쪽에서 10 지워주고 10 지워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금 2의 m-2제곱이 없죠. 그거 지금 지운 거지 얘랑. 그치? 얘는 2를 m-2개 갖고 있고 요거 한 개 더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다 지우면 얘는 어떻게 돼? 2가 하나 남겠죠. 2가 하나 남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므로 나 빈칸에 들어갈 것은 요겁니다. 요렇게가 요게 나 빈칸에 들어갈 겁니다. 그죠? 요게 나.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정리해가지고 마지막에 그래서 m 값이 뭐냐 이거 계산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얘를 정리를 할 때 그때 아까 전에 써놨던 이거 NC가 요거다라는 걸 이용해 볼 거예요. 그죠? 자, 지금 여기 보면 C가 지금 4가지나 있죠? 이 4가지 조합을 요 놈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 놈으로. 자, 복잡하지만 단순 작업이에요. 뭐 식이 좀 크긴 하지만 자, 20C M 플러스 1이면은 자, 이거 그대로 써보면 M 플러스 1의 팩토리얼 M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자, 분자는 20부터 시작해가지고 20, 19 땡땡땡땡 해서 어디까지 곱해졌을까? 20에서 M 플러스 1을 빼고 다시 1 더해주는 거지. 20 마이너스 M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지? 20에서 이걸 뺀 다음에 다시 1 더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분자는요 곱하기 2는 앞에다 쓸게요. 2가 곱해져 있고 자, 얘는 m-1 팩토리얼 분의 자, 9에서 m-1을 빼요. 일단 빼기만 하면 10-m이죠. 근데 거기다 1을 더하죠. 거기다 1을 더하니까 자, 9, 8,
땡땡땡 해가지고 얼마에서 끝나야 돼? 11-m에서 끝나야 돼. 이렇게 그쵸? 자, 우변도 똑같이 써볼게요. 우변 똑같이 쓰면은 자, 분모는 n 팩토리얼 분의 분자는 20부터 시작해가지고 20, 19 땡땡땡 20 마이너스 m 플러스 1 여기서 끝났을 거고, 자 분자는 n-2 팩토리얼 분의 9부터 시작해서 9, 8 땡땡땡 해서 얘는 뭘까요? 9에서 저거를 빼면은 11 빼기 m인데 플러스 1 해야 되니까 12 빼기 m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신나게 지우면 됩니다. 좌변 우변을 보면서 신나게 지워. 자 지워볼까? 일단 여기 m 팩토리얼 다 지우고요. 왼쪽에서는 m 플러스 1만 남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큰 거니? 얘가 큰 거죠. 얘가 1 큰 거죠. 그러면은 이게 다 지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크다는 얘기는 이쪽이 개수가 하나 많다는 얘기거든. 요거 바로 앞에 게 얘랑 같았던 거거든요. 그죠? 이게 다 지워지고 얘가 남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n-2 팩토리얼이 다 지워지고요. 여기 n-1이 남나?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얘가 하나 크니까 이거 다 지워집니다. 이거 다 지워지고요. 여기는 요거 하나만 남아요. 11-m.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부분만 보자면 이렇게 돼요. m 플러스 1분의 20-m 분의 n-1분의 2 괄호 11-m. 우변은 싹 다 지워졌으니까 1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분수랑 이 분수가 서로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서로 같아. 자, 얘네들이 서로 같으면 n-1분의 22-2m 하고 는 m 플러스 1분의 20-m 하고 같은 거니까. 그죠? 자, 지그재그로 요렇게 해가지고 곱합시다. 그러면은 요렇게 곱해지면 얼마니? 마이너스 2m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m에 플러스 22m이니까 플러스 20m 그리고 플러스 22. 자, 이쪽은 마이너스 m 제곱에다가 20m에다가 21m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 그래서 얘를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m 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42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6, 7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m 값은 6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쫙 계산을 해 나가시면 답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아까 가 나는 위에다 써놨고 얘가 그러면은 마지막에 다에 들어갈 거죠. 그죠? 그래서 가식이 요거였는데 가가 요거였는데 여기다가는 지금 F7, 7을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다가 7 집어넣으면은 자, 문제에서 말한 요 놈을 써보면 자, 이 A가 아까 맨 마지막에 찾은 6이었고요. F7이면 여기다 7 넣은 거니까 9C 가가 요거였죠. 9C5 그 다음에 곱하기 2의 5제곱 이렇게 되겠고, 자 G 얘가 지금 나에 들어갈 식이니까 여기다가 5 집어넣으면 2 곱하기 9C4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근데 9C5랑 9C4는 어떻죠? 같은 거죠? 날리고 2도 하나 지워주면 이렇게 돼가지고 2의 4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6 더하기 16 해서 5번이 답이다. 복잡했죠?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갈까요? 이 마지막 문제 맞았니? 틀렸어? 30번 저번주에 맞췄던 사람 누구니? 현빈이? 현비야. 30번 맞았어 저번주에?
자, 이 문제는 사실 막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착착착 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돼요? 다 써봐. 다 써봐.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가 지금 여기서는 1부터 n까지의 숫자가 지금 뽑힐 수 있고, 여기서는 1 아니면 2가 뽑힐 텐데, 일단 a의 b제곱이 4의 배수라고 했어요. a의 b제곱이 4의 배수. 그때 a가 4의 배수가 아닐 확률이 5분의 2다. 그러면 일단 이 n값을 좀 추려봅시다. n값이 1이나 2나 3일 리는 없어요. 그죠? n값이 만약에 1, 2, 3 중에 하나라면 4의 배수가 아예 없는 거잖아요. 이 중에. 그죠? 그러면 이런 확률이 나올 수 없으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해 봐야 될 n값은 4일 때입니다. n이 4일 때. n이 4일 때를 한번 생각해 봐. n이 4일 때 내가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아가지고 a의 b 제곱을 만들었는데 그게 4의 배수가 된대요. 그럼 어떤 경우가 있을까? 일단 2의 2제곱하면 4의 배수가 되겠죠. 그죠? 2의 2제곱. 그 다음에 4의 1제곱해도 되고 4의 2제곱해도 되고. 그러니까 4의 배수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죠. 3가지. 자, 그런데 그 중에 a가 4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요거 하나네. 그치? 그럼 3가지 중에서 a가 4의 배수가 아닌 경우 요거 하나니까 요 경우에는 문제에서 원하는 확률이 3분의 1이 되는 거죠. 3가지 중에 한 가지니까. 그죠? 자, 그리고 n이 5일 때 있죠. n이 5일 때. 근데 n이 5일 때라고 해도요. 그때 만들어지는 이 숫자의 종류는 4일 때하고 차이가 없죠. 어차피 5라는 카드가 하나 들어가도 4의 배수 만드는 데는 전혀 영향이 없잖아. 그래서 어차피 n이 4일 때나 n이 5일 때는 결과가 같을 겁니다. 그죠? 4, 5만 그런 게 아니라 뭐 6하고 7도 같을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짝수가 하나 늘어날 때를 기준으로 생각해가지고 쭉 나열을 해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n이 4일 때는 이렇고 n이 6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n이 6일 때. n이 6일 때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짝수가 2, 4, 6이 있는데 이 중에 같은 카테고리로 넣어야 되는 건 2랑 6이죠. 왜냐면 2랑 6은 2를 하나밖에 안 갖고 있는 친구들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2랑 6 같은 경우는 4의 배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몇 제곱이 붙어야 돼? 그치? 반드시 2제곱이 붙어야 돼요. 얘네 둘은. 근데 4는 어때? 4는 1제곱도 괜찮고 2제곱도 괜찮잖아. 그래서 4는 4의 1제곱도 괜찮고 4의 2제곱도 괜찮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요 경우는 4의 배수를 만드는 경우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a가 4의 배수가 아닌 경우가 2가지가 있는 거죠. 4분의 2가 되겠죠. 그죠? 4분의 2. 약분 안 시킬게요. 4분의 2. 자, 그 다음에 n이 8인 경우로 가볼게. n이 8일 때. 자, n이 8일 때는 짝수가 8이 하나 추가됐는데 8은 지금 누구랑 같은 카테고리야? 4랑 같은 종류로 봐줘야 되겠죠. 그쵸? 얘 자체가 4의 배수니까. 그죠? 그래서 요때는 자, 2나 6 같은 경우는 똑같이 2의 제곱, 6의 제곱이 붙어야만 하고 4나 8 같은 경우는 1제곱도 괜찮고 2제곱도 괜찮고 8도 1제곱도 괜찮고 2제곱도 괜찮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때는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야, 확률이? 6가지 분의 4의 배수 아닌 거 2가지죠. 그죠? 2가지. 이제 하나 정도만 더 해보면 대략 이제 어떤 느낌으로 어떤 패턴으로 가는지 감이 올 것 같아요. 자, 11대를 보겠습니다. 11대는 자, 10이라는 짝수가 하나 추가가 됐는데 얘는 카테고리가 지금 2랑 6이랑 같은 카테고리입니다. 그죠? 4의 배수는 아니니까. 자, 그럼 이때는 2, 6, 10 얘네 셋은 무조건 제곱이 붙어야만 하는 애들이죠. 요렇게는 제곱이 붙어야만 하는 애들이고 자, 4랑 8 같은 경우는 1제곱도 괜찮고 2제곱도 괜찮은 요런 애들이에요. 그럼 얘는 7개 분의 3개 이렇게 되겠죠. 자, 규칙이 봐봐. 여기서 여기로 가면 어떻게 됐어요? 분모 분자가 각각 하나씩 커졌죠. 그죠? 분모 분자가 각각 1씩 커졌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는 어때요? 분모 분자는 그대로고 분모만 2가 커졌죠.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다시 어떻게 됐어요? 일씩 커졌죠. 그죠? 그치? 그러니까 요런 규칙대로 갈 거라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거는, 그러니까 n이 12일 때는 요 규칙대로 간다면 이제 분모만 2 커지겠죠. 분모만 2 커지면 어떻게 돼? 9분의 3 이렇게 될 거야. 그냥 n이 12일 때는. 자, n이 14일 때는요. n이 14일 때는 분모 분자 일씩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10분의 4가 되겠죠. 이 10분의 4가 지금 내가 찾고 있는 확률이잖아. 그쵸? 네. 그래서 n이 14가 되니까 드디어 문제에서 말한 5분의 2라는 확률이 나왔어. 그리고 우리 아까 처음에 발견했죠? 14일 때의 상황과 15일 때의 상황은 어떻구나? 똑같구나. 그치? 그래서 14와 15 이렇게 두 가지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분모 분자 계속 지금 이 규칙대로 증가하기 때문에 다시 5분의 2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14랑 15를 더해가지고 29 이렇게 써면 되겠다. 조금 어려웠습니다. 세 문제가 4점짜리가 물론 4점짜리이긴 했지만 세 문제가 다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오늘은 이제 그 뒤에 붙어 있는 2회차 있죠? 2회차를 지금부터 푸시고 한 30분 정도 시간 잡고 푼 다음에 풀이를 하겠습니다.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3회차는 숙제로 푸는데 숙제라고 해가지고 막 다음 주까지 풀지 마시고 수요일 전까지, 수요일 너네 모의고사잖아. 수요일 전까지 풀어가지고 마무리를 좀 해.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푸는 게 좋겠죠. 내가 수요일 전에 요거 어려운 문제들은 풀이로 올려줄 테니까 3회차까지 보고 우리가 9월 모의고사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지금부터 저희가 30분 잡고요. 30분 체크하면서 2회차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2회도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4점짜리만 놓고 보면은 1회보다 좀 쉬운 것 같은데 뭐 3점짜리 앞에 거는 1회보다 조금 어려웠고 그치? 근데 뭐 2점 3점을 무리 없이 잘 풀었다면 1회보다는 잘 나오지 않았을까 점수가. 자, 우선 4점짜리 문제들을 먼저 볼까요? 28, 29, 30 해볼 건데 28이랑 29는 쉬워요. 그죠? 4점짜리 치고는 매우 할 만한 문제들이죠. 30번은 조금 어렵고. 자, 28번부터 보면 좀 빨리 풀게요. 총 8개의 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3개를 동시에 꺼냅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는 조건부 확률을 쓸 거기 때문에 8개 중에 3개 꺼낸다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그 꺼낸 3개의 공이 흰 공 2개, 검은 공 1개일 때 요 경우의 수가 중요하고 거기다가 꺼낸 검은 공에 적힌 수가 꺼낸 흰 공 2개에 적힌 수의 합보다 더 클 확률 요 두 가지만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흰 공 2개, 검은 공 하나가 뽑히는 경우의 수는 자, 흰 둘, 검 하나가 뽑히는 경우의 수는 4개 중에 2개 뽑고 4개 중에 하나 뽑으니까 얼마니? 24가지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분자에 올라갈 거는 그냥 계산해. 흰 공이 1, 2, 3, 4 중에서 2개가 나올 거고 검은 공이 3, 5, 7, 9 중에 하나가 나올 건데 자, 흰하고 검이 있을 때 흰 공 2개를 더한 게 검은 공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검은 공이 더 커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검은 공은 3이면 아예 안 되죠. 그죠? 검은 공이 3이면 제일 작은 1, 2를 더해도 오히려 같아지니까 검은 공 3이면 아예 안 되고 검은 공이 5일 때랑 검은 공이 7일 때랑 검은 공이 9일 때가 있을 텐데 자, 검은 공이 5일 때는 흰 공이 1, 2거나 1, 3일 수 있죠. 두 가지입니다. 자, 검은 공이 7일 때는 어떠냐면 흰 공이 3, 4만 안 나오면 돼요. 그죠? 3, 4만 안 나오면 다 괜찮아. 그러니까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3, 4만 제외시키면 되니까 5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는 모두 괜찮아. 모두 오케이. 그럼 요게 6가지가 되겠죠. 요걸 합치면 13가지, 그럼 분자에 13가지 올려주면 답입니다. 그죠? 24분의 13.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는 자, 요렇게 생긴 뭐 문제는 여러분 충분히 읽어봤을 거고 여기다가 내가 이제 A, B에다가 채운다 라고 하면 요렇게 생각을 해볼까? 일단 이 3칸짜리 붙어있는 거 있잖아요. 3칸짜리. 요 3칸짜리의 위치를 먼저 고정을 좀 시키겠습니다. 3칸짜리 위치를 고정시킬 건데
이 세 칸짜리 위치를 고정시키는 방법은요. 크게 봤을 때 두 종류가 있어요. 요렇게 5칸짜리가 있을 때 이쪽 한쪽 끝에다가 요렇게 모으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3칸짜리를 여기 끝에다 붙여서 배열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칸짜리를 가운데에다가 여기다가 요렇게 배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한쪽 끝으로 붙여가지고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 생각해보면 4가지입니다. 4가지. 왜 4가지냐면 A의 왼쪽 끝에 붙이는 거, A의 오른쪽 끝에 붙이는 거, B의 왼쪽 끝에 붙이는 거, B의 오른쪽 끝에 붙이는 거. 이게 4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한쪽 끝으로 붙이는 방법이 일단 4가지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2칸 있죠? 이 나머지 2칸을 채우는 방식도 2가지예요. 그지? 이 2칸이 지금 연속해서 비어있기 때문에 이 2칸을 채울 때 붙어있는 2개짜리로 채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1개짜리를 이렇게 2개 이용해가지고 채울 수도 있어요. 맞죠? 자, 그럼 요 경우를 생각해보면 나는 지금 3칸짜리와 2칸짜리를 하나씩 소모했습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나무가 뭐냐면 2칸짜리 하나랑 1칸짜리 3개가 있잖아. 그지? 요거를 가지고 이제 반대편을 채워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요거를 가지고 반대편을 채우는 방법은 몇 가지 있겠어? 4가지 있겠죠. 왜 4가지냐? 5칸을 채우는데 지금 우리가 요거 2개 붙어있는 거 하나 있잖아요. 결국 이 2개 붙어있는 거를 여기다 놓을 거냐, 여기다 놓을 거냐, 여기다 놓을 거냐, 여기다 놓을 거냐. 이것만 결정하면 나머지는 다 1칸으로 채우는 거니까. 그죠? 요게 4가지일 거고요. 자, 요 경우에는 나한테 남은 나무가 뭐냐면 2칸 붙어있는 게 2개 남았고요. 1칸짜리가 하나 남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요거를 가지고 이제 맞은편에 있는 칸을 채우는 거죠. 그럼 요거 3개를 가지고 채우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그죠? 왜 3가지야? 요 비어있는 애를 여기다 놓을 거냐, 여기다 놓을 거냐, 끝에다 놓을 거냐. 요 하나짜리를. 그쵸? 3가지. 결과적으로 이 왼쪽 한쪽 끝에다가 붙였을 때 나머지를 채우는 방법이 총 7가지가 되기 때문에 4 곱하기 7이 하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배열하는 경우는 일단 2가지가 있겠죠. 왜? A의 가운데 넣을 거냐, B의 가운데 넣을 거냐, A냐 B냐 이걸 결정하는 게 2가지고요. 자, 이렇게 됐으면 우린 이 나머지 2칸을 무조건 1칸짜리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1칸짜리로 채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남은 조각이 뭐냐면 남은 조각이 이겁니다. 그죠? 2칸 1칸이에요. 그럼 요걸 가지고 맞은편 거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다시 3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2 곱하기 3이 하나 나와가지고 이렇게 더하면은 34가 되겠네. 그죠? 잘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그냥 딱 들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잘 고민해보면 막 그렇게 막 복잡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34가지가 답이고요. 자, 마지막 28번 보겠습니다. 아니, 30번 보겠습니다. 자, 30번은 일단 문제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지금 B가 제가 비주야 그거 책 하나 가져와. 그거 1강 풀어. 그 옆에가 답이야. 자, B가 요거를 만족시키는 함수 F 중에서 그랬잖아요. 이게 아무 함수나 다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집합이 나타내는 것은 이 F라는 함수의 치역이죠. 치역이 B가 된다는 거예요. 치역이 B가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1, 2, 3, 4, 5, 6이 1한테 다 몰빵해버렸어. 그럼 치역이 B가 되는 거야? 아닌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서 봐야 되는 함수는 이 B 집합에 있는 4개의 원소가 모두 화살표를 일단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모두 치역이 돼야 되는. 그 경우의 수가 분모에 깔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구하는 게 만만치 않죠?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B가 치역이 되는 요런 함수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A의 원소를요 분할을 시킬게요. 3개 하나
하나 요렇게 분할시키는 방식과 둘, 둘, 하나, 하나 요렇게 분할하는 방식 두 종류가 있겠죠? 그러니까 6개를 4개의 묶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셋, 하나, 하나, 하나랑 둘, 둘, 하나, 하나랑 밖에 없죠. 그 다음 뭐 순서 배열하는 거니까. 그러면 셋, 하나, 하나, 하나로 분할하는 방법은 6개 중에 3개를 그냥 뽑으면 끝이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1, 2, 3, 4, 5, 6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자, 요 친구, 요 친구, 요 친구. 자, 너네 셋은 이제 한 세트야. 그리고 나머지 1, 2, 5는 각각각이야.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는 1, 2, 3, 4한테 쏠 때 이 빨갛게 표시된 셋은 같이 쏘는 거죠. 같이. 얘네 셋은 같이 쏴. 같이 쏘면은 뭐 이렇게 쏘고 나머지는 이제 다 다른 애들한테 이렇게 쏴주고. 그쵸? 그러면 모든 애들이 화살표를 한 번 이상 맞을 거 아니야?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6시 3 하면은 3 하나 하나로 구분은 다 됐어. 그럼 그 구분된 애들을 이제 화살표 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1한테 쏘고 누가 2한테 쏘고 이거 정해줘야 되잖아. 곱하기 4팩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둘둘 하나하나로 분할할 겁니다. 둘둘 하나하나. 둘둘 하나하나를 하려면 6개 중에 2개를 뽑고요. 4개 중에 2개를 뽑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그치, 개수가 같잖아요. 지금 개수가 같기 때문에 2분의 1 하나 곱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정확하게 쓰면 6시 2, 4시 2 한 다음에 여기서 하나 뽑고 하나 뽑는 거니까 2시 1, 1시 1 이렇게 하고 얘네들이 같으니까 2분의 1 얘네들이 같으니까 2분의 1 뭐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건데 어차피 이거랑 이거는 이게 날아갈 거잖아요. 그지? 생략하고 요것만 쓴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둘둘 하나하나로 분할해주고 나서 역시 또 얘네를 곱하기 4팩 돌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은 얘는 20 곱하기 4팩이죠. 위에 거는 20 곱하기 4팩이고 밑에는 이게 몇이니? 45 곱하기 4팩인가요? 자, 그래서 자, 결국은 이 B가 치역이 되는 이 전체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로 묶어주면 4팩 곱하기 65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확률의 분모예요. 근데 분자가요 굉장히 쉬워요. 분자를 찾는 게 오히려 훨씬 간단합니다. 자, 분자는 지금 어떤 조건이 붙었나 봐봐요. 분자는 정의역의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해서 이거 붙었어. 큰 작작이야. 그죠? 크기 순서가 꼬이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봐봐. 자, 지금 우리가 만족시켜줘야 되는 건 뭐냐면 이 6개가 요 1, 2, 3, 4한테 화살표를 골고루 날릴 겁니다. 이 1, 2, 3, 4는 적어도 하나의 화살표를 맞아야 돼요. 여전히. 자, 그런데 화살표가 크로스되면 안 돼. 그 말은요. 보세요.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의 막대기를 넣어놓고 이 5개의 막대기 중에서 3개의 막대기를 선택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이 5개의 막대기 중에 요 막대기랑 요 막대기랑 요 막대기를 선택했다고 해봐. 그럼 무슨 뜻이겠어? 이 맨 위에 있는 둘은 무조건 누구한테? 1한테. 그 다음에 있는 둘은 무조건 누구한테? 2한테. 그 다음에 5가 3한테. 6이 4한테.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요 왼쪽에 있는 6개를 4개의 그룹으로 나누는데 붙어있는 애들끼리 붙여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막 4랑 6이 같은 그룹이 될 수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냥 5C3이 끝이에요. 분자에 들어갈 것은 이 5개의 막대기 중에 3개를 골라주기만 하면 화살표 어떻게 날릴지는 자동 결정이잖아. 그래서 분모가 4팩 곱하기 65니까 24 곱하기 65죠. 그것분의 분자 10가지입니다. 그럼 약분시키면은 5로 약분시키면 이쪽 13 되고요. 2로 약분시키면 12가 되는 거니까 156분의 1인가요? 답은 157. 이렇게. 그쵸? 이거 뭐 분모를 잘 찾았으면 분자는 오히려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자, 4점짜리는 이렇고 나머지 문제 중에 또 물어보고 싶은 문제 있나요? 아니, 이 문제가 잘 안 풀리더라. 없어요? 없어?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 뒤에 붙어 있는 3회차는 수요일 전까지 푸세요. 풀고 내가 화요일 언제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모의고사 보기 전에 유튜브에다가 풀이 올려줄게요. 풀이 올려줄 거니까 혹시 막히는 문제가 있으면 풀이를 보고 해결하시고요. 답지는 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갈 때 저기 교재 챙겨서 가. 교재 보면은 맨 앞에는 22년도 수특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수특 1강만 다음 주 토요일까지 풀어오기. 알겠죠? 일주일에 한 강은 좀 풀자. 알았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